네, 안녕하세요. 아도입니다. 오늘은 선거날이라 제가 공휴일 날은 원래 등반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우리 회원분들하고 구독자분들하고 이런저런 등반 얘기 또 제가 요즘에 이제 교육을 시키잖아요. 교육을 시키면서 느꼈던 점들 또 그리고 또 저한테 전화가 가끔가다 한 번씩 와요.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또 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 교육문이라고 이렇게 자막이 이제 올라가고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고 해가지고 겸사겸사해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그냥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교육을 시키려는 그 대상들은 사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슬랩이 좀 약하다. 그래갖고 리딩하는데 부담이 많이 간다. 이러신 분들이 제 교육에 대한 교육을 제가 하려고 하는 그 교육생들의 그 목적이에요. 사실 뭐 하드풀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실내 암장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실내 암장에서 이제 완력도 많이 키우시고 손가락 힘도 키우고 등반에 대한 뭐 밸런스 자세 뭐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을 거기 또 센터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많이 이제 배울 기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배우는 게 이렇게 용이한데 이 슬랩 등반은 딱히 어디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곳이 뭐 몇몇 군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가르친다 이런 말은 이제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그 슬랩 등반을 배우기가 쉽지 않다. 근데 사실 이 슬랩 등반이라는 것이 뭐 크랙 등반, 슬랩 등반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슬랩 등반이 그 모든 등반의 저는 중심이라고 봐요. 네. 크랙 등반도 사실은 이 발로 가는 게 뭐 팔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발로 가는 거라고 사실은. 네. 60대 40 정도. 네. 왜 그러냐면 레이백을 하든 뭐를 하든 오버를 붙든 발을 얼마만큼 잘 쓰느냐에 따라서 그 등반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선인봉 하늘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손으로만 뜯고 가는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러거든요. 항상 이 좌양 크랙이든 우양 크랙이든 한쪽 발은 바깥으로 나와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 나와 있는 발을 얼마만큼 잘 쓰느냐, 얼마만큼 그 벽의 홀드를 잘 딛고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팔의 부하가 적게 걸리고 이게 힘으로 하는 등반이 아니기 때문에 뭐 먼 거리도 이렇게 텐 없이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지만 발을 못 쓰는 분들은 다 손으로만 당기고 가기 때문에 한 4, 5m 가면 벌써 펌핑이 와버려요. 선등자 같으면 뭐 캠 치려고 하다가 추락한 거고 후등자 같은 경우도 텐 안 받으면 못 가죠. 그래서 이 슬랩은 등반의 기본이자 중심이다. 오버행 같은 경우도 팔로 다 매달리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레이백식이거든요. 거기도 발로 밀어주고 복근 힘으로 버티면서 발로 밀어줘야지 그 홀드를 그래야지 그 팔의 부하가 적게 걸려가지고 그 완전히 천장 같은 그 오버에서도 견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반은 발로 하는 건데 발을 얼마만큼 잘 쓰느냐 그것의 기본적인 게 슬랩 등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슬랩 등반을 잘하는 사람들은 크랙도 잘한다. 근데 반대로 크랙 등반을 잘하는 사람은 슬랩 등반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슬랩 등반을 잘하는 사람은 크랙 등반도 잘하게 되거나 잘하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완력이 키워지면 그 크랙 등반을 아주 유연하게 잘 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반대로 크랙 등반을 잘하는 분들은 이 슬랩 등반은 자연적으로 해가지고 늘거나 슬랩 등반이 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네. 따로 슬랩 등반을 연습을 하든지 배우든지 해야지 그게 느는 거지. 뭐 슬랩 등반, 크랙 등반하면 슬랩 등반이 자동으로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슬랩 등반에 대해서 뭐랄까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서 평가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하드풀이, 뭐 메바이, 범구람, 뭐 어디야 그 삼성산 이런 데서 그 난이도 그거 얼마만큼 잘하느냐, 뭐 그 난이도를 몇 했다 이런 것들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등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멀티 등반을 좋아하지 않아요. 네. 멀티 등반을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무서워서도 못 가요, 잘. 네. 이 하드프리에 길이 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멀티 등반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고. 왜? 일단 볼트 거리가 멀어. 그리고 캠을 쳐야 돼. 캠 치는 등반은 선등자한테 그 등반의 어려움이 배가 되거든요. 캠이 터지면 거의 중상이에요. 뭐 캠이라는 게 아무리 잘 쳐도 떨어지는 방향에 따라서 캠이 빠질 수도 있죠. 그런 어떠한 모든 것들을 안고서 등반하는 거는 이 멘탈 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 하드프리에서 1m, 2m에서 계속 이렇게 습관적으로 했던 분들은 벌써 볼트 거리가 3m 이상 가버리면 무서워서 붙는다고. 또 그런 분들이 슬랩을 또 안 하기 때문에 인수, 선인, 뭐 설악 이런 이 멀티 코스 같은 경우는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납니다. 물론 개 중에는 하드프리도 잘하지만 또 슬랩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고수라고 그러죠. 고수. 네. 그러면 요점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슬랩 등반을 어떻게 배울 것이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슬랩 등반을 내가 어떤 유료로 슬랩 등반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하시는 말들이, 야 하다 보면 다 느는 거지 뭘 그걸 돈 주고 배워, 이렇게 얘기하신다. 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그것도 맞죠. 모든 것들이 지속하고 반복을 하면 느는 게 이 사람의 이 육체의 본능이니까. 그러면 늘죠, 늘기는. 근데 그게 언제냐, 언제 느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물론 그냥 나는 그레이드 높일 생각 없고 리딩할 생각 없어. 그냥 나는 그냥 그 친구들 만나서 등반을 그냥 슬슬 하면서 막걸리는 한 잔씩 먹고 뒤풀이 하는 맛으로 나 그냥 산에 다녀,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말할게요. 자기가 리딩에 욕심이 있고 또 리딩이 아니더라도 지금 어떠한 그 등반이 자기가 딸려가지고 민폐를 끼치는다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어떠한 그레이드를 높여서 등반의 재미를 더 좀 느끼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속한 얘기예요, 지금 하는 얘기들이. 특히 제가 목적으로 하는 교육자는 초보 대장 내지는 아니면은 리딩을 자기가 하는 데 있어서 슬랩이 부담이 가서 리딩하는데 겁이 난다. 그래서 슬랩 등반을 조금 배우고 싶다. 그리고 또 안전하게 그렇게 배워서 등반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있어요, 저는. 물론 뭐 초보자분들이나 중급자 뭐 이런 분들도 뭐 교육을 시키지만, 제가 이 딱 목적으로 했던 거는 선등자 위주로 교육을 하려고 했어요. 이 사실 우리나라 이 어떤 정서나 이 산에 대한 이 고정관념이 약간 다른 나라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이렇게
산에 대해서 어떤 그 민족성이 이 산과 많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산과 돈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어요. 사실 실패도 했고 되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되게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을 약간 신성화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신성한 것에 돈이 결부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이거 민족의 문화의 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정서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뭐 암벽 가이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분업화돼서 전문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또 개척하려고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사실 실내 클라이밍 이런 거 실내 암장 같은 것도 사실 이런 센터가 옛날에는 거의 없었지요. 그냥 뭐 진짜 이름 석자만 되면 알 수 있을 정도의 선수 출신의 어떤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뭐 구에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김자인 선수라든가 우리나라가 이제 암벽 등반에 이제 강국이 되면서 그 저변이 많이 넓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뭐 웬만한 동네 가면은 뭐 실내 암장이 다 하나씩은 있을 정도고 또 아니면은 그 군에서 그 외벽을 지어가지고 이게 그 외벽을 또 시에서 운영하는 그래갖고 또 연맹에다가 위탁 맡겨갖고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예.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이 노원에 이쪽에서 보면은 그 단고개 암장이 있고 뭐 용마 암장 여기 어디야 면목동인가 중곡동인가 그쪽에 용마 암장 있고 뭐 또 뚝섬에 또 뭐 암장 있고 요새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인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뭐라 그러나 뭐 클라이밍이 이제 우리나라가 강국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 올림픽인가요? 그것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나 지금? 하여튼 뭐 그런 영향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암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바위로 이렇게 넘어오는 인구도 또한 많이 증가됐죠. 또 인터넷 산악회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넘어오시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일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이죠. 저번 주 일요일 날. 저번 주 일요일 날도 그 인수봉에서 추락 사고가 있었죠. 여성 클라이머가 리딩을 하다가 그 궁영길과 인수 A인가 그쪽 어디야? 그 궁영길하고 그 오아시스하고 궁영길고 사이에 스태밍으로 이렇게 가는 그쪽인 것 같다는데 내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쪽에서 캠을 캠 자리가 아닌데 캠을 이렇게 2개 정도 치고 가다가 이제 볼트도 없고 이게 좀 무서우니까 이제 뭐랄까 움츠렸는지 자세가 틀어졌는지 발이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서 추락을 해가지고 캠도 터지고 그래서 많이 다쳤대요. 그래갖고 어제 제가 등반 가가지고 그 구조대 북한산 구조대가 옆에 있길래 내가 물어봤더니 다행히 뭐 골절하고 그런데 이렇게 뭐 어디 이제 찰과상이라 그러나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제 같이 등반한 친구가 그 떨어지는 걸 봤대는데 피가 엄청나게 났다 그러더라고. 지혈이 안 되고 막 이랬다고 막 그러면서 아니 끔찍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자기가 보니까 젊은 아가씨들 2명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 말이 실내 클라이밍 쪽에서 이렇게 운동 좀 하다가 이 자연바위로 넘어온 케이스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정보가 다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제가 들은 거는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사고가 이렇게 가끔가다 제가 선인 있는데 이렇게 등반하다 보면 그런 류의 사고자들이 꽤 많아요. 네. 그냥
뭐 인터넷 산악회에서 진짜 그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꾸준히 자연바위를 등반해가지고 어떤 슬랩 등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분들이 사고 나는 경우는 거의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누가 사고가 이렇게 큰 사고가 많이 나냐면 슬랩 등반에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실내 암장이나 이런 하드풀이만 오래 하다가 이제 자연바위 좀 한번 이제 접해볼까 해가지고 나오신 분들, 이분들이 꼭 대형 사고가 나더라고. 제가 또 실제로도 봤고, 그 선인봉 그 저기 하늘길인가 서울길인가 1피치가 5.9인가밖에 안 돼요. 근데 볼트거리가 중간에 크럭스가 있는데 되게 멀거든. 거기 떨어지면 최소한 8m, 한 8m는 될 거야 아마. 7, 8m는 최소 7, 8m다가 자 늘어지는 것까지 아마 10m 정도 떨어지는데 손에 잡히는 게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잘 가죠. 등반은 아주 그냥 완력도 있고 손가락도 힘도 좋고 또 이게 발을 잘 쓴다 하지만 그런 슬랩을 딛는 발쓰기하고 그냥 암장에 이런 데서 이렇게 엣징으로 딛는 발쓰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네. 이 슬랩은 진짜 말 그대로 이 오감이 전부 온몸의 세포가 다 움직여가지고 그 감각과 밸런스 그런 것들로 가는 건데 뭐 이런 하드풀이나 뭐 이렇게 엣징홀드 이런 것들은 복근 힘이랑 손가락 힘이랑 어느 정도 이제 홀드만 알면은 뭐 그것만 알면은 웬만하면 다 가죠. 하지만 그래서 하드풀이라든가 뭐 이렇게 실내 함장에서 이렇게 외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근력이 좀 생기면은 그 속도가 일취월장해요 말 그대로. 근데 슬랩은 엄청나게 느려요. 그 그레이드가 올라가는 속도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랩 등반이 사실 그 등반의 어떠한 기본이기도 하지만 가장 뭐라 그럴까요? 배우기도 까다롭고 실력도 느는 것이 그렇게 빨리빨리 늘지 않는다. 그런 어떤 맹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슬랩 등반하고 크랙 등반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크랙 등반도 슬랩 등반에 같은 범주에 는다 해도 뭐 과언은 아니다. 왜? 우리가 좌양 크랙이든 우양 크랙이든 뻥 홀드를 잡고 가든 하여튼 발은 한쪽은 나와 있어야 돼요. 항상 한쪽은 나와 있잖아. 오른발을 째밍하면 왼발이 나와 있고 왼발 째밍하면 오른발이 나와 있고 그리고 째밍이 없이 그냥 레이백으로 간다 하더라도 발을 얼마만큼 그 반대벽을 잘 딛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팔의 부하가 확실히 이 힘의 배분이 나눠지고 그러니까는 멀리 갈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등반할 수가 있죠. 발로 어느 정도 지탱을 한 60%는 발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손을 털거나 자기가 쉴 수 있게 여유롭게 등반이 되지만 이 슬랩을 못하는 사람들은 다 힘으로 간다. 그러면 한 4, 5m 가면 벌써 펌핑이 오고 선등자 같으면 캠 쳤다가 넣었다가 안 맞으면 다시 빼고 가서 추락하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이 슬랩은 그 쌀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쌀. 사람이 쌀 안 먹어도 살긴 하죠. 하지만 쌀은 중심이에요. 중심. 그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은 슬랩이든 외벽이든 하드풀이든 이 발을 잘못 쓰면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제 실내 함장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그 클라이밍 뭐 이렇게 그 완력이라든가 손가락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뭐 밸런스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도 있고 자기가 힘을 키울 수도 있지만 슬랩 등반은 그럼 어디서 배울 거냐? 누가 가르쳐 주냐? 어디서 배우고? 이게 문제죠, 이게. 그러면 뭐 하다 보면 늘어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등자들이나 이렇게 그냥 등반을 그냥 그레이드에 상관없이 그냥 즐기시는 분들은 뭐 그 아까 그 그냥 뭐 다니다 보면 늘어요. 근데 자기가 리딩에 마음이 있고 리딩을
하고 싶은데 이 자기가 이 완력은 좋아서 실내암장에서 해가지고 다 자신이 있는데 그놈의 슬랩만 가면은 이게 쥐약이라 겁이 나거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는 외국같이 이렇게 페이스가 아니잖아요. 거의 우리나라는 75도 한 요 정도 80도 75도 아니면 뭐 한 70도 요 정도에서 이렇게 된 산이잖아요. 이렇게 된 산. 그러니까 슬랩 등반을 못하면 줄을 못 거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또 슬랩 등반을 못하면은 이게 또 추락했을 경우에 추락거리가 또 상당히 길다고. 예. 크랙은 캠을 그냥 계속 바꾸고 가면 되잖아요. 말 그대로 1, 2, 3로 가도 되고 말 그대로 역량이 안 되면 캠을 많이 치고 캠을 잡고도 갈 수도 있어 막말로. 근데 슬랩 등반은 그게 안 되잖아요. 뭐 잡을 게 없으니까 일단 디딜 것도 확실하지 않고 잡을 것도 없고. 근데 볼트 거리는 2m 3m. 저 건양길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내가 알기로 텐비? 인수봉 건양길이 텐비인데 볼트 거리가 한 8m 돼요. 8m. 8m에서 추락하면은 16m. 16m인가? 16m. 자 늘어지는 것까지 20m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그쪽으로 갔는데 야 그래도 슬랩 등반을 게 무서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볼트 거리가 8m 가까이 되니까 겁나더라고요. 홀드도 물론 있고 다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만만한 것도 아니야. 또 어제 또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바위도 살짝 밀리는 게 겁이 나더라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겁이 나는데 난이도만 여기 건양길을 텐비래 뭐 이 피치가 이러면서 그냥 갔다 만약에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탈출하면 상관없지만 시작했어. 시작했는데 홀드는 보여 앞에. 근데 밑에 보니까 볼트 거리가 벌써 한 3m 왔어. 그때 벌써 이제 멘탈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홀드도 금방 보였던 홀드도 이게 터질 것 같고 다음 더 전진하자니 추락거리가 멀어지고 안 가자니 백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진퇴양난에서 추락하는 거예요 다들. 그런 분들이 슬랩 등반을 배워야 된다. 한번 추락하면 재수 없으면 발목 부러지고 안 그러면 허리 다치고 그러면은 병원비에다가 자기가 받는 고통 그 날 때까지의 또 경제적 손실 뭐 여러 가지들을 합치면은 사실 그 슬랩 등반을 배우는 그 대가에 비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지 그게. 아니 물론 제가 이제 슬랩 등반은 이제 교육을 이제 시키는 사람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말 하기가 사실은 참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사실이 그래. 사실이. 내가 이 교육하기 전에도 이런 말은 서로 우리가 등반하는 사람들끼리 많이 했어요. 사실은. 내가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뭐랄까 주변에 그 역량이 있고 그걸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뭐 이렇게 사수가 있다면은 그건 참 축복받은 거죠. 그런 사람들 있다면은 그렇게 배우시면 돼요. 하지만 자기는 딱히 자기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자기 위치가 뭐 대장이 됐든지 뭐 초보 대장이 됐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어느 뭐 팀의 리더가 됐든지 해서 줄을 걸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선등자들은 다치기 전에 배워서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유료로 뭐 그걸 배우는 게 무슨 뭐 큰 돈이 들어가거나 뭐 부담이 가거나 이 정도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배워서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배울 때 당시에는 누가 이렇게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르쳐주는 데도 없었고 그냥 뭐 등반학교, 등산학교, 코롱 등산학교 같은 그런 식으로 등산학교들만 이게 여러 군데가 있죠.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실력을 봤거든.
그런데 한 어디 나왔다 이러는데 완전 초보자야. 안 돼, 슬랩이. 뭐 크랙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한 달 이론적으로 배우고 뭐 해가지고 그 실전에서 그렇게 뭐 효율적으로 등반이 되겠어요? 물론 뭐 거기 그 등산학교를 뭐 평가 절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데서 정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참 바람직하고 추천을 해요, 저도. 하지만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지. 학생이 학교만 다녀서 공부를 잘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과외를 해서 그 부분들을 채워야지. 채워나가야지.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가 목적이라면. 안전한 등반이 목적이라면 선등자라면 배워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어떤 그 관념 자체가 산과 돈을 연결시키는 거를 되게 무슨 뭐 부정직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배들이 이것들을 접목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지금도 노력을 많은 분들이 하지만 이것들이 잘 융화가 안 되는 게 또 사실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기 뭐야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슬랩 등반을 이렇게 좋아하게 된 계기가 제가 체중이 좀 많이 나갔어요. 82kg. 그러니까는 이 등반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력을 거스르는 운동이다 보니까 이게 몸무게가 무거우니까 이 조건이 무지 안 좋았던 거죠. 이 무게가.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하드풀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오버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담이 많이 왔고 또 실질적으로 몸에 이 엘고라든가 이런 팔에 부담이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슬랩 등반이 무거운 사람이 좋다 이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슬랩 등반도 가벼울수록 좋아요. 무조건 이 중력을 거스르는 거는 가벼울수록 좋은 거가 등반 상식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킥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벼운 킥이 나오면 그 킥을 다 열 몇 개를 사잖아요. 또 그 몇 그램 줄이려고. 그렇듯이 무게는 상당히 이 등반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근데 그 중에서도 크랙이나 오버보 이런 거보다는 페이스 이런 거보다는 슬랩 등반이 그나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도 접근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슬랩 등반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사실은 그 암벽 등반을 하기 전에 저는 닉지를 했어요. 생닉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나는 혼자 다녔어요. 혼자. 그 불암산에 그 저기 백바위 정상 밑에 그 옆에 그 백바위에서 많이 다녔고 영신바위 이런 데도 남들 안 가는 어려운 코스들만 이렇게 했었어요. 저는 진짜 몇 번 죽을 뻔했고 지금 생각하면 뭐 그냥 진짜 등골이 오싹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야 나 이러다 죽겠구나. 근데 이 슬랩 등반이라든가 이 산에 다니는 그 맛은 봤으니까 그만둘 수는 없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암벽으로 전향을 한 거죠. 제가 암벽으로 이제 전향을 하면서 그 전에 제가 그 슬랩으로 리치를 많이 다녔던 것이 저는 그 기본이 이제 돼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그 암벽에 와서 그 적응이 되게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슬랩 등반을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또 그레이드가 조금씩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연습을 또 좀 많이 하게 되고 또 찾아봐서 공부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의 이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요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 하다가 또 이쪽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요. 지금 전에도 이제 제가 이제 슬랩 등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슬랩 등반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도 많고 또 제가 또 뭐 유료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암장에 만나면은 좀 가르쳐 드리는 분들도 있었고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효율적이진 못하죠. 어떤 사람을 완전히 1대1로 케어를 해가지고 자세 교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자세도 교정해서 바꾸고 어떠한 디테일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이러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인터넷 산악회나 뭐 이렇게 가끔씩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장들 공지 따라다니면서는 절대 배울 수가 참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모르죠. 또 어떤 대장이 이 사람 그 산악회에서 이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면 가능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참 사실 선택받은 분들이고 그리고 아니면은 자기가 독불장군식으로 나는 저같이 저는 사실 인수 이런 선인 이런 길들을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후동으로 따라다닌 게 한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1년도 안 되고 뭐 가본 적이 없어요 별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입문했을 때 그 산악회에서도 이렇게 멀티 등반을 많이 안 갔고 거기 또 있는 시간도 오래 있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이제 몸담았던 산악회에서는 이제 1년 만에 이제 대장이 돼가지고 선등 교육을 받았지만 참 이렇게 그 교육시키는 대장이 참 많이 잘 가르쳐 줬죠. 하지만 뭐랄까요 그 멀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게 배울 시간이 많이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의 온사이트로 제가 찾아서 다 다녔죠. 인수고 선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에도 많이 노출이 됐었고 제가 이제 저기 슬랩 등반을 이렇게 닛질을 할 때 그때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그 1년 만에 대장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딱히 이렇게 뭐 누구는 이렇게 사부가 있어갖고 뭐 어떤 사람이 가르쳐줬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어떠한 것에 구속되는 거를 못 견뎌요 체질이. 그러니까 등반 학교도 내가 한번 입학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2박 3일인가 뭐 또 숙소에 들어가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안 하는 거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거 있는 게 별로 불편할 것 같아서 그것도 안 했고. 그리고 또 성격이 또 좀 그래서 뭘 배우고 이러는 것들이 그게 또 잘 그렇더라고. 그래서 저는 거의 독학으로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시간도 또 많이 걸렸고. 근데 저도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제가 슬랩 등반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제가 그때 리딩을 이제 시작할 때 그때쯤에는 아마 제가 유료라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확실한 정보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계속 혼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 교육생의 목적도 사실은 리딩자가 목적이에요. 물론 초보자도 가르치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등반은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고 그 슬랩 등반만 받쳐주면은 자기가 리딩을 하고 이러는데 되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또 뭐랄까요 자기 취약한 점을 보완할 수 있겠다 하는 분들을 목적으로 해서 제가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